안녕하십니까. 인간이솝 작가 손경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팔려가는 이솝 편으로 노예들은 사모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모스 섬, 지금 아에게 해가 있고 지중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곳의 사진입니다. 사모스 섬에서 인간 이솝은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기원전 6세기 중엽에는 사모스 섬의 항구 도시 사모스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오니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모스는 지형적으로 이오니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교역로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이 매우 발달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노예상인은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규모가 매우 큰 시장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모스에는 이아드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아드몬은 연설을 잘하고 철학자로 이름이 나서 사모스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논리학과 수사학을 배우려는 제자가 몰려들어 벌이가 제법 짭짤했고 생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이 부자인 이아드몬의 부인은 성격이 매우 까칠했습니다. 그 부인은 사사건건 타박이 많았는데 특히 남편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신인 것처럼 남편이 늘 자기만 바라보면서 충성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화 중에 남편이 공감을 소홀히 하거나 건성으로 웃으면 그걸 금방 눈치챈 부인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삐져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아드몬은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먹곤 했습니다. 이아드몬은 아내의 생일이 며칠 뒤로 다가오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웬만한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20년 동안 비싼 생일 선물을 사주고도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아드몬은 집사와 함께 동양에서 온 색다른 물건을 찾기 위해 항구의 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이아드몬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하니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곳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아드몬은 진열대 위에 나란히 서 있는 3명의 노예를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점잖아 보이는 중년의 남자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작은 현악기인 리라를 안고 있는 젊은이 사이에 고깔 모자를 눌러쓰고 옷 대신 낡은 푸대자루를 뒤집어 쓴 작고 못생긴 노예가 석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석상처럼 서 있는 가운데 노예에게만 눈길을 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노예 상인이 가운데 노예에게 다가가서 배를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눈을 찌르는 듯한 신용을 하면 그 노예는 움찔 놀라 자세를 바꾸며 푸대자루 노예가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놀라는 푸대자루 노예의 표정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노예 상인은 양쪽에 두 상품이 돋보이도록 가운데 노예에게는 일부러 허접한 푸대자루를 입힌 것입니다. 양쪽에 아름다운 두 노예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푸대자루 노예 덕분에 손님을 끌어모으는 작전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작전은 푸대자루를 뒤집어 쓴 이솝이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아드몬은 의젓해 보이는 중년의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할 수 있어? 난 언어학자요.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내가 모르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 고대 언어에서 중국어까지 외국어는 다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합니다. 역사든 뭐든 무엇이나 물어보시오. 난 모르는 게 없어. 언어학자는 정중했지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자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아드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아름다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을 받은 젊은이는 리라를 퉁기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무슨 노래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른 노래는 죽은 아도니스를 애타게 부르는 아프로디테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석상처럼 가운데 서 있던 푸데짜르 노예가 낄낄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뱃속 깊은 울림이 특이해서 모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웃음소리는 금방 멎었고 노예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석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아드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푸데짜르 노예를 보았습니다. 너는 무엇 할 줄 아느냐? 노예는 아무 말 없이 제법 긴 시간을 눈을 들어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지 않느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이아드먼은 다시 이솝을 보았습니다. 푸데짜르를 뒤집어 쓴 이 노예의 몰골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궤변론자들도 이 상황에서 저렇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없으리라 싶어서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이 말했습니다. 5개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언어학자는 3,000오보를 주십시오. 충분히 그 값을 할 만한 노예입죠. 절대로 비싼 값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가수는 좀 쌉니다. 겨우 155볼입니다. 나리께서 울적하실 때나 잔치 자리에서 그 값을 충분히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언어학자나 가수 중 어느 하나를 사면 가운데 노예를 덤으로 공짜로 얹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소. 그러나 난 저 가운데 있는 푸데짜르를 살 테니 가수를 덤으로 주시오. 사람들이 이아드먼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수는 덤이 아닙니다. 가수를 데려가시려면 그 대신에 이 푸데짜르 노예값으로 155볼을 주십시오. 이아드먼은 흥정 끝에 푸데짜르 노예를 65볼에 샀고 언어학자는 다른 사람에게 3,005볼에 팔렸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시공을 초월한 즐거운 시간 여행, 사막을 걷는 낙타, 인간 이솝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순이었습니다.